2년 4개월 된 아이, 그리고 아이가 고양이를 만나면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반응합니다. 평소에 겁이 많은 아이고 다른 강아지를 만나거나 오토바이, 트럭 등에 흥분하며 짖는 강아지입니다. 그렇지만 고양이는 다른 느낌으로 패닉하듯 흥분하며 그 흥분이 전혀 잡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한번 만나서 너무 놀랐던 장소는 고양이가 없어도 지나갈 때마다 계속 짖습니다. 이때 저희 대처는 리드줄을 끌고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이동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고양이는 만나보지 못한 존재에다가 이미 부정적인 인식이 심한 상태인 것 같은데, 오토바이나 다른 강아지와 같은 반응이 아닌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흥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나 다른 강아지들과 달리 고양이는요, 늘 도망가주는 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 애기도 학습을 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 김아무개님이 이렇게 다른 소리로 흥분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가 아이를 위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아이가 강아지나 오토바이나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미 흥분을 하고 짖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보호자님은 산책에 혹시 목을 메고 매일매일 산책을 나가서 이 아이에게 패닉의 상황에 늘 노출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양이를 보고 이상한 소리, 평소와 다른 이상한 히웅히웅 소리를 내요, 찢어지는 소리를 내요, 왜 그런가요? 보다 저는 이렇게 한계치가 낮고 산책이 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매일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이 아이가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중요한 건 아이가 다양한 자극물들을 만났을 때 그 자극을 이겨낼 수 있게끔 아이의 한계치를 상승시켜주는 교육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답은 짧게 드린 거예요. 왜 다른 소리가 나냐면, 트럭이나 오토바이나 강아지나 이런 것들은요, 나를 향해 오는 경우들이 많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숨어 있다가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도 덜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가가서 속된 말로 맞짱 떠도 이길 자신이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죠? 김아무개님은 우리 애기가 내면이 너무 약해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산책을 하실 때 가능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노출이 되지 않게끔 짧게 여러 번을 차라리 하세요. 오래 해서 오토바이도 만나고 다른 강아지도 만나고 고양이도 만나고 트럭도 만나고 자전거도 만나고 뭐 이것저것 만나서 깜짝깜짝 놀래고 짖고 흥분하게 만들지 마시고, 짧게 하더라도 안전하게 귀가, 또 짧게 해서 안전하게 귀가해서 아이에게 산책이라는 게 좋은 것만, 좋은 감정만 존재하도록. 지금은 산책이 좋기도 하지만 산책에 나가서 다양한 혐오적인 자극들을 만난다라는 게 이 아이한테 고정관념으로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가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양가 감정을 산책은 좋은 거야 라고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산책의 시간을 줄이고 횟수를 좀 증가시켜서 최대한 혐오 자극의 노출을 차단해주는 산책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아무개님께서 그래도 김아무개님이 공부를 좀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노출을 시켰었는데 지금은 참 대단하세요. 반성을 하고 아이의 한계치가 너무 낮은 걸 느껴서 산책 양 줄이고 짧게 단지 산책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잘하셨어요. 요런 걸 또 이렇게 터득을 하셨네요. 우리 김아무개님이 스스로 대단하십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중요한 건 이제 흥분을 줄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 흥분을 줄이는 연습은 뭘까요? 우리 보호자님들은요, 사실
보호자님들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흥분 게이지를 줄이는, 그러니까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셀프로 하시기는 거의 불가능하세요. 왜냐면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건을 조작하는 이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아이의 흥분을 줄이는 연습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제가. 근데 고양이만은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아서 궁금했습니다. 고양이를 만나면 살에 걸리듯이 놀라며 짖어요. 고양이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아이의 경험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냥 이거예요. 오토바이를 만났을 때 이 아이의 짖는 소리, 그리고 강아지를 만났을 때 짖는 소리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흥분을 하고 있고 안정적인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지금 노력하시는 부분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잘 노력을 해 주셨는데, 다만 흥분 줄이는 연습을 어떻게 보호자님이 하실 수가 있으실까? 혹시라도 하고 계시는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잘못된 거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려 볼게요. 김아무개 님이 예전에는 현관부터 산책할까? 산책가자 하면 막 이렇게 흥분을 시키면서 나갔는데 지금은 리드줄을 매고 말없이 차분하게 현관부터 엘리베이터 타기 전, 그리고 1층 자동문 나가기 전, 나가고 나서 직후 등 저의 방향을 따라 집중하고 흥분이 낮아지면 간식을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실수한 게 뭐냐면 보호자님에게 집중한다. 요건 잘못됐어요. 보호자님한테 집중하면 안 돼요. 아이가 산책할 때 보호자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산책에 오로지 집중해야 돼요. 다양한 자극들이나 그 자극을 이 아이가 온전히 느끼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자극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돌다리를 두들기고 선택을 해서 도전해보고 이런 것에 집중하게 해야지, 나를 쳐다보는 행동이라든가 나에게 집중하는 행동 맞춰서 간식을 주는 포인트는 아주 잘못되고 있고요. 흥분이 낮아지면 간식을 준다도 하지 마세요. 지금 다 잘하셨는데 간식을 주는 포인트가 잘못됐거든요. 보상 포인트가 다 잘못되어 있으니까 흥분을 시키지 말고 흥분하기 전까지 산책 진행했다가 다시 귀가하고 흥분하지 않는 산책을 경험하게 하고 흥분하지 않는 정도까지만 산책을 하고 또 귀가하고, 요걸 반복을 해서 안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산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누적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올라왔던 호감 영상들을 보면서 나름 제가 해볼 만한 것들로 추려서 지금 너무 잘하셨거든요. 흥분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잘하셨는데, 다만 나에게 집중하고 흥분이 낮아지면 간식을 준다는 간식을 주는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간식 포인트를 아예 설정하지 마세요. 그럼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차분한 산책을 하고 차분하게 귀가하는 경험을 많이 누적시키면 5분 정도 차분했다. 그러면 더 성장해서 7분, 더 성장해서 10분, 15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차분한 산책이 유지가 될 거니까요. 아이가 성장하는 단계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산책 시간을 좀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